이번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같이 일단 그 농업4법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그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쌀이 초과 생산이 안 되게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농가가 네. 이거를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주면은 뭐 왜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안 일단 그 짓겠습니까? 네. 농민들의 이 급박한 어떤 재산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자, 국가가 막아주자는 차원인데 네네. 그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쌀 농사가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니까 쌀이 네. 다른 작물로 바꾼다든지 쌀 재배 면적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역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예. 그냥 해서 그냥 국가가 사주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죠. 뒷생각을 안 한다고 자꾸 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세금으로 1조예요. 1조. 예, 1조가 들어가요. 이거 하려면. 아.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니까 그쪽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 농민들 의견이 좀 센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지 기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그래요. 농업 4법이에요. 양곡관리법이 방금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업 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 보험법. 보험법까지. 이게 네 개인데 다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하는 거예요. 어. 다 국가 재정으로 아유 뭐 보험료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손해 났어요? 아 손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죠. 아니 그리고 지금도 이게 그 초과 생산된 쌀들을 저장하는데도 세금이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저장비도 엄청난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지금도 거의 뭐 한 해 한 몇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창고를 운영하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금이 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아싸리 이제는 이게 사실상 뭐 포퓰리즘 정책인 겁니다. 결론은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표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세금 650 몇 조 예산 중에 1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자 감세 때문에 세금이 줄었는데 그거 1조 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기본 이 생각을 하는 구조가 이 방향이 달라요. 우리랑 좀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정말. 네. 아니 근데 부자 감세하지 말고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자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왜 법인세를 올리자 합니까? 법인세랑 부자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법인세 이퀄 재벌이 내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기업이 대주주 물론 뭐 그런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있지만 네. 대기업 대주주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음. 대기업의 이익은 다 총수 일가에게 가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40년 전 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회사도 다녀봐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보든지 네네. 자기가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뭐 사업소득 뭐 하고 해서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돈을 어떤 식으로 벌 수 있고 세금은 어떤 사람이 내게 되고 그 선순환 구조 그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의의 관점에서 자꾸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정의하고 경제하고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 어. 한쪽 논리가 없고 그렇죠. 그냥 다 같이 뭐 이거잖아요. 다 같이 배부르게. 다 같이 배부르게 하면 좋지.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죠. 다 같이 네. 배우면 좋죠. 네, 네. 뭐 근데 그게 안 네, 됩니다. 안 되죠, 그게. 네, 그렇게 할라 했다가 마틴이 간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거 재밌네요. 이게 참 법인세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제 기업가들이 화들짝 놀랐던 법이 이른바 이제 국회 증언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아니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개인정보다 아니면 영업비밀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를 못하게끔 만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게 게슈타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그러니까 싶거든요. 이것도 네. 이게 특정 어떤 뭐 대기업, 재벌 뭐 이런 사람 이 사주들, 네. 총수 일가 이 대기업 이 가족들 소위 말하는 재벌 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무조건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어. 그래서 속 시원하게 털어 국회의 힘을 보여줘.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법이.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다 그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암참 그 미국 상공회의소 서울에 있는 거기서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외국 기업들은 그럼 한국에서 만약 이것 때문에 자기 회사 영업 비밀을 이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영업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공개된 거 똑같은 효과가 나죠. 글로벌 그렇죠. 기업이니까 여기 그렇죠. 한 군데서 터지면 다 알게 되니까 우려를 표시했다더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래요 하고 약간 우리가 오버했나 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몰라서 이거를 안 하나.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국회증언법을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힘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게 그거예요. 크네요. 그거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근육 자랑.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쯤 됐으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권력이 지금 국회 권력까지만 입법 권력까지만 갖고 있는데 이제 집행 권력까지만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법들이 다 통과가 돼 있겠죠. 예, 통과되고 정책으로 또 하고. 뭐 잘하면 막 개헌도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될 때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걱정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탄핵이 된 국회 탄핵 의결이 된 대통령 이런 상황이 결코 민주당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당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의도가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고 최근에는 정말로 민주당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탄핵은 탄핵이고 비상경 그렇죠. 나쁜데 그럼 이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시작이 돼. 네. 이재명 재판은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 그게 8년 전이랑 제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됐는데 국민의 어떤 열망을 받아서 됐어요. 좋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적폐청산으로만 쏟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막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렇죠.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기무사 해체하고 막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탈원전 영화 한 편 보고 막 탈원전 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그때 또 기억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문재인이었고 지금은 이재명이니까요. 말이 안 되죠. 네. 좀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살벌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인가? 뭐 아무 소리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걸 그대로 갖다 붙여야 항상 민주당 논평을 보면요, 그냥 경문이에요, 경문. 보면은 저희는 경문. 이제 네네. 참고하라고 민주당 네네. 그 논평을 되게 많이 줘요. 네네네. 그냥 다 줘요. 하루에 뭐 10몇 개씩 나오는데 뭐 네. 끝도 없어요. 너무 이게 세서 막 북에서 우리 보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약간 조선중앙TV에서 읽는 것 같은. 예. 이번에 또 노정면도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역시 한대행이 내란 수계와 그 잔당들을 위해 네.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 뭐 이러거든요.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하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누구는 물러가라 맨날 그런 건데 오늘도 그렇죠. 보면요. 자 조승래 네. 수석 대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노정면 원내대변인 네. 나라를 이재명까지 만드는 대로 나만 살고자 발버둥 치는 내란 수계는 당장 체포돼야 합니다. 네, 하여튼간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안기령 탄핵 남발이라니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당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의 수위가 아주 높죠. 내란당이래, 내란당. 아무 소리나 하네요. 아무 소리나. 기가 막힙니다. 근데 뭐 네. 강유정 원내대변인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합니까? 내란범의 호위무사. 와, 뭐 이런 거예요. 살벌하네요. 네. 네, 거의 뭐 북조선에서 그때 얘기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뭐 김여정하고 네. 유사하잖아. 뭐 대한민국 것들 뭐 이런 거. 뭐 삶은 소대가리 전- 이러면서. 그렇죠. 네. 맨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어.
참고를 해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저는. 정말 극한 직업이십니다. 힘들어요. 민주당의 저런 멘트도 맨날 보셔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